안녕하십니까? 이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효과적인 표현법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하늘만큼 땅만큼 큽니다. 맞죠?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해 라는 생각을 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 속담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도 나의 표현에 따라서 상대에게 잘못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녀뿐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한마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또 올바르고 좋은 표현을 골라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것 또한 기도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하면 덕이 되지만 잘 못하면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습니다. 평소에 손 씻기를 강조하지만 습관이 잘 잡히지 않는 것이 마음에 쓰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는 부모님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의사 표현을 부모님이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해석하고 또 자녀가 그것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염두를 두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손 씻고 와입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명령어와 지시어를 사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손 씻고 와는 명령어고 지시어입니다. 때로는 강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부모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손 씻고 오라 하네 하고 손 씻으러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또 혹시나 또 부모의 표정이나 앙칼진 목소리에 따라서 자녀가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이러면 부모님은 또 화가 납니다. 내가 손 씻고 오라 했는데 싫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싫어? 빨리 가. 아니야 안 가고 싶어. 안 씻을래. 빨리 씻어 오라니까.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다른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안 씻고 왔네. 이것은 어떻습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다르게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오해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손 씻으러 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팩트만 지적해줘도 아이들의 행동은 바뀝니다. 어릴수록 더 많이 빨리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안 씻으니 병균이 네 입으로 들어갈까봐 엄마는 걱정이 돼. 자, 사실과 엄마의 생각을 같이 말해줬습니다. 아이가 뭐 여기에 뭐 거부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반감을 갖거나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하실 만한 어떤 여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손을 안 씻으면 병균이 네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엄마의 의사를 잘 전달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씻을게요 하고 세면대로 쫓아가는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끝에 바로 아이가 행동으로 움직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하지 마시고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이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왜 올바른 표현법을 써야 되느냐?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손 씻고 와가 어쩌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꺾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20분 후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2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평소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듯해서 마음으로는 내심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짐작하고 또 올바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가지의 표현을 또 역시나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들어오는 아이에게 되물을 수 있죠. 이거 역시도 아이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바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왔을 때는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자기가 늦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반응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이제 뭐 당하고 왔거나 친구와 약간의 갈등을 겪고 온 상태라면 부모의 이런 말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습니다. 그럼 또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방문을 쾅 닫다니 버릇이 없구나 또 이런 혼내시겠죠. 그럼 또 아이는 더 속상하죠. 자, 이것도 역시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자, 아이가 평소보다 1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러면 20분 후에 오는 줄 알았는데 1시간이나 지나서 왔네 라고 얘기합니다.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아이가 그래요? 내가 1시간이나 지났어요? 라고 깨달을 수도 있죠. 본인이 시간 체크를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엄마 저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바로 반응을 보여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제가 다양한 어머님들을 만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대부분의 아이는 여기까지만 해도 행동의 변화를 보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팩트, 사실만 얘기해줘도 행동의 변화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20분이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늦었구나. 네가 1시간이 늦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시간이 늦었다는 사실도 엄마가 가르쳐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걱정하셨다는 마음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 오해를 하거나 뭐 엄마에게 상처를 받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와, 나는 잠깐 친구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나 지났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걱정을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1시간이 지난 줄 몰랐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전화를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네, 그래. 다음부터는 네가 늦는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 네, 이게 뭡니까? 대화죠. 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이론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사티어의 빙산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사티어라는 분은 가족치료사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빙산에 빗대어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바다 위에 빙산이 아주 조그만한 분량으로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80%가 바다 밑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의 그 모습만 보고도 와, 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티어는 우리의 심리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을 만든 것이 이 빙산 의사소통 이론입니다. 자,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모습은 제1수준이라고 해서 행동 차원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게 제1수준입니다. 그럼 제2수준은 심리 내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2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다 저 밑에 있는 빙산의 끝은 제3수준.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영적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던 예로 아이가 1시간이나 늦게 왔잖아요. 약속 시간보다. 자, 이럴 때 그 1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막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티어의 이 이론에 의하면 1수준,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이것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죠. 뭘 먼저 보여주라고요? 2수준.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걱정했고 두려웠고 조바심이 났다는 이 마음을 먼저 전달하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자녀가 집안을 막 어질러 놨어요. 이런 일도 역시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자, 이럴 때 1수준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정말 속상해.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수준이잖아요. 근데 사티어는 어떻게 했어요? 1수준을 먼저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2수준은 뭐예요?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리고 집안 일거리를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 혹시 나는 정말 피곤한데 집을 이렇게 어질러 놓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힘들다, 엄마가 피곤하다 이 얘기를, 이 감정을, 이 상태를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피곤하시구나. 우리 엄마 지금 되게 힘드신 상태구나. 그리고 내가 집을 어질러 놓은 것이 엄마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아니면 귀찮은 일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따른 반응을 어떻게 보일까요? 엄마, 그러면 제가 치울게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엄마가 그래 고마워, 우리 같이 치울래? 예, 이게 대화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자녀가 이유도 없이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몇 번을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되죠.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리고 밖에서 혹시나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겼나?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번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1수준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대답할래? 안 할래?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대답을 추궁하죠. 대답하라고. 근데 사티어는 2수준을 먼저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자, 2수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엄마는 네가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정말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된단다, 얘야. 이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냥 나는 지금 만사가 귀찮고 말이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의 이런 행동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엄마 내가 지금은 말하기 싫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엄마 그래요? 사실은 별일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네. 자, 또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컴퓨터 게임을 2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고 학교에 강의를 가면 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자녀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요, 문을 탁 열면서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쉬려고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수도 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나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지났어 하고 바로 끄고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지금 내일 시험을 걱정하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공부는 하기 싫고 하긴 해야 되는데 성적 내려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제정신입니다. 시험인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머리가 없는 아이 취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반응은? 네, 이제 곧 끄고 공부를 해야지 하던 참이었는데 부모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화가 확 나서 에이 하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내일이 시험인데 2시간째 게임만 하고 있으니 엄마가 너무 불안해. 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잠깐만 게임을 하려고 했던 아이 같으면 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큰일 났다. 엄마 끌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꺼야지 하면서도 못 끄던 아이라 하더라도 2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고 엄마가 불안하다고 말을 하니까 정말 나도 정말 진짜 꺼야 되겠다. 우리 엄마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진짜 꺼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 평화가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올바른 표현법을 하시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표현법에는 비난하는 투의 말을 하시지 않겠지만 이 비난하는 투의 말에는요, 왜라는 말과 또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라는 말과 또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버리면 감정이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방이 이렇게 뭐 책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방 안에 널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셔서 쓰레기통 갖다느니 돼지우리 갖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흔한 표현으로 왜 이렇게 어지러워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어지럽다는 것도 내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만 말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가방이 왜 여기 구석에 있지?
옷이 걸려있지 않고 여기 떨어져 있네. 예, 책은 책상 위에 왜 이렇게 널어놨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다 이유가 있죠. 엄마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책을 널어놨어. 엄마 옷은 내가 지금 빨래통에 갖다 놓으려고 지금 거기 놔둔 거야. 뭐 이런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넌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핀잔을 하시면 예, 관계가 깨어지겠죠. 자, 세 번째요. 평가적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적 형용사는 특히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런 거. 아우, 착하네. 뭐 이런 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심부름을 해도 착하다 하고, 성적을 잘 받아와도 착하다 하고, 친구랑 잘 놀아도 착하다 하고, 착하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똑똑하다는 표현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자,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이 단어 안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게으른 아이야 라고 이렇게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에 자신감이 없거나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하거나 이런 행동이 되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고 그 행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 아이는 착해야 된다는 강박에 이렇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항상 착하기만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늘 착하다 소리 들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둬버리면 행동에 제약이 있겠죠. 자,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올바른 표현법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앞서 든 예로 보면 아이가 20분 후에 가겠다고 해놓고 1시간이 지났어야 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이 입장에서는 오다가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 20분 후에 오는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서 왔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부모하고 약속을 어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사례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뭘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행동을 일반화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게으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써버리게 되면 이 아이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 나는 모든 것에서 별로 이렇게 칭찬받을 거리가 없는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에 부모의 그 말을 대입해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내 아이가 자신감이 없거나 또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님께서 평소에 아이를 길을 살려주는 대화법, 올바른 표현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1시간이 네가 늦음으로써 부모인 내가 굉장히 걱정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와, 그러면 다음부터는 늦지 않거나 아니면 늦을 경우에 반드시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부모가 내 생각을 걱정했다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만 내버리면 우리 부모는 나만 보면 혼내고 짜증질이야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행동 수정은 전혀 되지 않죠. 자, 네 번째는요, 부모와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 상처 받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입은 옷을 지적한다든가 나에게 있는 뭔가를 지적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싫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표현법으로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고 내 생각도 전하고 하면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는 없죠. 네. 자, 다섯 번째는요,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 씻고 와라고 명령어를 했을 때는 바로 씻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어릴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어를 누적해서 듣다 보면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성장하죠. 성장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자아가 생깁니다. 아, 나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뭐 이런 것도 다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는 끊임없이 17살짜리 아이를 7살 같이 취급하면서 명령어를 계속 퍼붓습니다. 아이는 싫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 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비효과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잘 전달해주면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데 훨씬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바른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현법은 여러분이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